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 같으면 나오지 않겠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. 더군다나 자기는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20년 함께 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검사로서 예. 그런데 지금 다시 등장을 해서 용산과의 어떤 이렇게 이 각을 세우는 그런 위치가 과연 쉽겠는가?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를 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도 물론 본인이 나서서 그런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상당히 좀 이례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장가 기자, 유독 침묵을 지키는 사람 한동훈 위원장, 전 위원장일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최혜병 특검법 보면은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느 정도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. 가결하자, 부결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주와는 달리 좀 침묵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지난 18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죠. 하지만 21대 이 막판 최대 이슈 연금 개혁이나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 정치적인 쟁점을 놓고 매번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. 또 국민연금이나 특검의 경우에는 이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지지층 내에서 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침묵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이런 판단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이종훈 실장님 해석도 좀 궁금한데 네. 침묵이 곧 메시지일까요? 아니면 좀 불편해서 아예 좀 떨어져 있는 걸까요? 어떨까요? 지난번과 이번은 좀 다르죠. 지난번엔 해외 직구와 관련된 문제이고 예.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직구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거리를 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해외 직구와 관련돼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직격한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선언을 하기 전인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또 대통령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파장이 또 잇따른다. 그렇다면 그 파장을 모두 다 흡수해서 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냐. 그러니까 최소한 선언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참전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는 게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. 그렇군요. 한 전 위원장 거의 나올 등판할 것이다, 출마할 것이다. 네.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 대해 한마디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. 참패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분을 당대표로 불러들인 건 부적절하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홍준표 시장이 반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는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. 사실 메시지의 어떤 기본 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결국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라든지 전당대회 주자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러나 문제는 홍준표 시장의 저런 식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책임론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띄워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부작용으로 이른바 체급 올려준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냥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띄워주기 위해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 메시지로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어떤 그 책임론보다는 체급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오히려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반론도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이대로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총선 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론을 본인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 총선 책임에 대해서 책임론도 한번 겨뤄보고 본인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당 당대표는 결국 대통령실,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
출마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 당대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실질적으로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분이 더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시점은 뭐 한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. 네. 여러 얘기들이 오갔습니다. 짧은 문답 안에. 이정호 실장, 일단은 나경원 당선인은 당대표 출마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60%라고 했지만 어쨌든 한 전 위원장한테 상대로 얘기한 거 보면은 나였으면 출마 안 한다. 이게 곧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인가요? 메시지인가요? 뭔가요?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대목만 딱 잘라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면 당연히 나경원 전 대표가 아마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네. 답을 할 거예요. 예.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맥락은 이렇게 이어져요. 자, 기자들이 묻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 관훈 토론이죠. 예. 관훈 클럽 토론이죠. 그렇게 묻습니다. 아이고 이번에 출마하실 겁니까? 했더니 전에는 60인데 55로 내려갔습니다. 아하.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. 자신이 더 출마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용산과의 관계,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결심이 서면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 같으면 나오지 않겠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. 더군다나 자기는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20년 함께 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검사로서 예. 그런데 지금 다시 등장을 해서 용산과의 어떤 이렇게 이 각을 세우는 그런 위치가 과연 쉽겠는가 이런 뉘앙스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보면 아마도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후배한테 그 입장이라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조언을 하는 네. 그런 맥락이 아닐까 또 싶거든요. 그럼 또 본인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자기도 안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? 나경원 당선인도? 그렇지요. 회복이라는 게 그래요. 나경원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꽤 높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당 대표 후보군에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용산과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서 가졌던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가졌던 사실 용산의 직격탄 맞았다.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괜찮습니다. 저는 용산과 잘 지냅니다. 이렇게 대답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장윤주 부위원장 또 한번 생각 궁금한데 네. 일단 나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이제 개헌 논의성 필요를 거론했거든요.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거북할 수 있는,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을까요? 그렇죠. 당장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계신 지지층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 여권에서 집권 여당에서 집권 여당 소속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이고요. 어떻게 보면 금기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. 사실 이게 조국 대표,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를 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도 물론 본인이 나서서 그런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상당히 좀 이례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또 사전에 어떤 논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.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여권 인사 입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. 네. 자, 이종호 실장님, 일단 네. 말씀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, 나경원 당선인 둘 다 이제 대통령실과는 아직은 100%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읽혀지는데 어쨌든 나 당선인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, 당권 도전 앞두고 이것도 일종의 차별화라고 보면 될까요? 아마도 개헌은 이제
당장은 여기서 더 불붙진 않겠지만 예. 아마 집권 4년 차 정도 되면 많은 의원들이 또 많은 중진 또는 많은 대권 후보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이유는 사실 그 개헌과 관련해서 너무 누적된 요인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그 너무 소수 여당, 집권 여당이 너무 소수 여당일 때 정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. 하나는 정계 개편, 옛날에 3당 합당하듯이 또는 개헌론 이런 것들이 전국을 이렇게 모멘텀 하나의 어떤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3년차, 4년차에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연정을 이렇게 뭐 제안하기도 해서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 한 집권 4년차 되면 대연정이나 혹은 또는 정계 개편이나 개헌론은 어차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봅니다. 예, 그렇군요.